3천억짜리 성벽들이 바다 위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카타르가 문을 닫자 전 세계는 배가 없어 굶주리는 바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중국산 배들이 시한폭탄으로 변해 퇴출당할 때 전 세계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한국의 소름 돋는 강철 패권을 지금 공개합니다. 60억 원짜리 미사일 한 발이 중동의 가스관을 강타하자마자 전 세계 바다 위에는 단 한 척당 3천억 원을 호가하는 거대한 강철 성벽들이 비명을 지르며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가 향후 5년간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한 그 순간 전 세계 에너지 지도는 단숨에 찢겨나갔고 화물창에 가스를 가득 실은 채 길을 잃은 LNG 운반선들은 바다 위에 미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25일이면 충분했던 백길이 이제 미국과 아프리카를 돌아 60일 넘게 걸리는 죽음의 항로로 변하자 전 세계 선주들은 패닉에 빠진 채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라는 거대한 주유소가 문을 닫자마자 전 세계가 깨달은 잔혹한 진실은 가스가 있어도 그것을 실어나를 배가 없으면 국가 전체가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공포였습니다. 배 한 척을 빌리는 용설료는 하루 사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수직 상승하며 시장의 모든 상식을 파괴해버렸고 급해진 선주들은 중고배라도 구하기 위해 평소 가격의 2배가 넘는 현금 뭉치를 들고 항구를 뒤집고 있습니다. 숫자의 대조는 더욱 극명해져서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가스 계약서들이 단지 그것을 실어나를 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지 조각이 되어 바다에 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물동량의 혈관이 막히자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조선소에 긴급 발주를 넣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거절뿐이라며 외신들은 연일 절망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의 도크는 이미 2029년까지 예약이 꽉 들어차 빈자리가 단 한 곳도 없으며 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이른바 조선소 블랙아웃 현상이 전 지구를 덮쳤습니다. 한때는 과잉 공급이라며 조롱받던 거대 선박들이 이제는 국가의 명주를 쥐고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 되자 전 세계는 비로소 자신들이 거대한 바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등 주요 외신들은 현재의 상황을 가리켜 대항해 시대 이후 가장 처참한 선박 부족 사태라고 규정하며 에너지 운송로의 붕괴가 곧 글로벌 경제의 심정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가스를 가져오기 위해 배가 바다 위에 머무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난 이 지정학적 저주는 결국 물가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전 세계 서민들의 가계부를 처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특히 배를 구하지 못한 국가들은 자국 내 발전소 가동률을 40%까지 낮추며 암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국제 해운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해운 대란의 한복판에서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거대 조선소들만큼은 밤낮 없이 용접 불꽃을 튀기며 전 세계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조선소들이 기술 부족과 인력난으로 허덕이며 낫기를 어길 때 한국은 오히려 배를 만들 자리가 없으니 더 비싼 값을 내라며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전 지구적인 해상 재앙 속에서 홀로 조선 강국의 부활이라는 신화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인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의 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카타르 사태로 인해 가스 공급로가 중동에서 미국으로 재편되자 전 세계 선주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의외로 한국이 아닌 가격이 저렴한 중국의 조선소들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30% 이상 싼 가격을 제시하며 전 세계 LNG 운반선 물량을 싹쓸이할 것처럼 기세를 올렸고 수많은 선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산 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 해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선택이 되었으며 중국이 만든 LNG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추고 화물창에 얼어붙는 대참사가 연이어 발생하자 시장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겼던 선주들은 낫기 일이 1년 넘게 밀리자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쟁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라며 국제소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를 영하 162도로 유지해야 하는 화물창 기술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자 중국산 배는 바다 위에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쓰며 항구 입항조차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한 배가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본 선주들은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위약금을 물고 다시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유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전 세계의 시선은 지도상의 작은 점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거제와 울산으로 향하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중국이 포기한 물량까지 단 한 척의 오차도 없이 약속한 날짜에 칼같이 배달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만든 배들은 영하 162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단 1%의 가스 누출 없이 5대 양을 누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배는 기계가 아니라 예술작품이다라는 찬사가 선주들 사이에서 터져나왔고 이제 LNG 운반선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생존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 관계자들조차 미국 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는 한국산뿐이라며 공식적인 신뢰를 보내자 한국조선소의 도크는 향후 5년치 물량이 2029년까지 꽉 차다 못해 넘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전 세계 선주들은 돈을 싸 들고 와도 제발 배 한 척만 만들어달라며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한국은 선박 가격을 부르는 게 값이 된 슈퍼울의 위치에 등극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수천억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고 파산 위기에 몰릴 때 한국은 오히려 한 척당 수백억 원의 추가 프리미엄을 붙여 팔며 국가부를 사상 최대치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통로에 열쇠를 쥐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외신들은 이를 가리켜 한국조선업의 화려한 귀환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의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 추락할 때 한국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독보적인 화물창 기술과 스마트 선박 시스템으로 전 세계 해상 물류의 표준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만든 배가 없으면 단 하루도 가스를 쓸 수 없는 거대한 의존 체계에 편입되었고 대한민국은 바다 위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철 패권을 완성하며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이토록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쇠를 잘 깠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손실 0%에 도전하는 소름 돋는 기술적 격차를 벌렸기 때문입니다. LNG 운반선은 가스를 실어 나르는 동안 조금씩 기화되어 사라지는 증발가스와의 싸움이 핵심인데 한국연구진은 이 사라지는 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 화물창에 집어넣는 완전제액화 장치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다른 나라 배들이 바다 위에 가스를 뿌리며 돈을 낭비할 때 한국의 배는 단 한 방울의 가스도 놓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마법 같은 경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적 반전은 전 세계 선주들에게 한국 배를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뇌리에 박아버렸고 이는 곧 글로벌 선박 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하 162도의 초저온을 견디는 특수 합금강 기술은 미 국방부조차 차세대 전략 자산에 도입하고 싶다며 탐을 낼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스 대란으로 운송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한국의 고효율 선박은 선주들에게 수백억 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고 이는 곧 한국조선소로의 수주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한국조선업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존재했으며 바로 배를 만들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낚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경쟁국들이 반격의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드디어 한국의 독주가 멈추는가라며 숨을 죽이던 찰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인공지능과 로봇이 배를 만드는 자율형 스마트 조선소 카드를 꺼내들며 시장의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켰습니다. 사람이 직접 용접하던 고난도 작업을 로봇 팔이 오차 범위 0.1mm 이내로 완벽하게 수행하는 광경을 본 외신들은 조선업의 테슬라가 나타났다며 경악 섞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 대목에서 글로벌 조선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주에 대해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플랫폼 강국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배가 바다 위에서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찾아 연료를 아끼는 자율 운항 기술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제 바다는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지배하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중공업에서 최첨단 이 산업으로 변모한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을 넘어 전 세계 해운사들이 한국의 선박 관리 시스템 없이는 단 하루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거대한 기술 종속 체계를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선주들의 시선은 가격이 싼 중국이 아닌 가장 안전하고 똑똑한 대한민국의 도크로 향하고 있으며 위기에 빠진 글로벌 해운사들은 한국의 배를 한 척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로비전까지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준비한 진짜 피날레는 여기서 끝이 아니며 우리가 전 세계 해상 패권을 단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수는 바로 에너지 안보를 직접 통제하는 자국 중심의 선단 구축 전략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 홀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한국 선단들의 모습은 인류의 새로운 물류 패권을 쥐게 될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가스 운반선 부족으로 암흑의 겨울을 걱정할 때 대한민국의 울산과 거제 앞바다에는 전 세계에서 주문받은 거대 선박들이 마치 거대한 해상 도시처럼 끝도 없이 늘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기술력 부족으로 배를 인도하지 못해 위약금을 물어내느라 파산 직전에 몰리는 동안 한국 조선소들은 한 척당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기며 대한민국 경상수지를 단숨에 흑자로 돌려세우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하 162도의 극한을 통제할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한 대한민국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승리였습니다. 미 국방부와 에너지 전략가들은 당황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미국산 에너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 조선소를 공식 지목하며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도 없다는 항복선언에 가까운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미사일보다 강력한 국가안보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전 세계 투자 자금은 마치 홍수처럼 한국 조선 산업으로 밀려들며 관련 주식들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해상 운송 효율성 문제를 한국은 무식할 정도로 꾸준히 갈고 닦은 용접 기술과 최첨단 이 기술이 결합으로 한 방에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뽕에 취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가운 숫자가 증명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 실크로드의 주인으로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가짜 기술로 시장을 교란할 때 한국은 정직한 기술력과 칼 같은 낚기 준수로 전 세계 선주들의 무한한 신뢰를 얻어냈고 이는 곧 글로벌 LNG선 점유율 80% 독점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쟁자가 자멸하는 동안 우리는 도크를 풀가동하며 전 세계 해상 이익을 독식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은 다시 한국의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가스와 전기가 이제는 중국의 불안한 배가 아닌 한국의 안정적인 강철 방주에 실려온 연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국제사회의 해상 권력 구도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한때 한국 조선업을 사양 산업이라 비판하며 구조조정을 압박하던 서방 국가들도 이제는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력은 이제 단순히 배를 만들어 파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바닷길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해상 에너지 복합 패권으로 진화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며 우리는 이번 해운대란을 계기로 남의 짐을 대신 날라주던 하청 국가에서 탈피해 전 세계 물류 표준을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가스가 부족해 전 세계 공장이 멈춘 시대에 한국이 만든 배들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 우리가 개발한 자율 운항 시스템이 전 세계 바다의 교통법칙이 되는 미래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거대 조선소라는 강철 성벽을 바탕으로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혈관이 되어 지구촌의 모든 물자가 한국의 배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위대한 시대를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선박 부족과 에너지 대란은 대한민국에게 위기가 아닌 낡은 해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K조선 패권을 세우는 역사적인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의 저가 공세를 실력으로 잠재웠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도크 점유율은 고속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계 최강의 안보 자산이 되었습니다. 배 한 척이 없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한국은 오히려 한 차원 높은 친환경 수소 선박 기술까지 선점하며 향후 100년간의 바다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단순히 조선업계만의 잔치가 아니라 한국의 철강, 입, 기계산업 전체를 견인하며 제1한강의 기적을 바다 위에서 재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를 타야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는 신뢰는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에 거대한 프리미엄을 붙여준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가진 나라는 많아도 바다를 지배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며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해상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미래의 역사는 이번 해운대란을 기점으로 해상 패권이 전통적인 서구 강대국에서 대한민국의 강철 혁명군으로 넘어왔다고 기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거대한 역사의 물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거제와 울산의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 선박과 탄소 제로 선박 개발에 밤낮을 잇고 매달리고 있으며 이는 곧 추격자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기술적 성벽을 쌓는 과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조선업의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거대한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어떻게 평정하고 불을 쓸어담는지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려나가는 이 위대한 바다의 정복 시나리오는 이제 막 본 궤도에 올랐으며 우리는 반도를 넘어 전 세계 대양을 우리만의 앞마당으로 만드는 거대한 지휘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몰락의 신호지만 한국처럼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의 칼을 갈아온 이들에게는 전 세계의 불을 재편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음을 이번 사태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지칠 줄 모르는 도전 정신과 세계 1위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이 짜릿한 승전보는 앞으로도 바다 위에서 계속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해상 지도의 중심에서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불멸의 기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한민국의 조선업 부활과 해상 패권 탈환 시나리오가 흥미로우셨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더 많은 분이 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대한민국 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되며 저희는 앞으로도 외신이 경악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위대한 행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철 방주를 타고 세계 경제의 정점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며 저희는 더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